네, 안녕하세요. 457DB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새 26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체험형 인턴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막 취업 시장을 뛰어든 취준이 분들부터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재도전을 노리는 분들까지 마음이 바쁘실 텐데요. 자소서 문항풀이에 들어가기 앞서 왜 주택금융공사 인턴의 중요성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지 공기업 인턴이니까 좋다가 아니라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이곳이 왜 중요한 기회인지 그 진짜 이유를 정체성과 엮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의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시중은행 해먼을 꿈꾸는 분들 모두에게 이 주택금융공사는 합격의 킥이 될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네, 주택금융공사는 단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본시장에서 MBS를 발행해 돈을 끌어오고 이를 주택시장에 분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곳입니다. 시중은행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이죠. 은행 창구에서 파는 그 대출 상품의 원천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은행 면접 가서 저는 이 HF 인턴을 하면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의 심사 프로세스와 규제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원자. 면접관이 싫어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부 산하인 허그와 LH와는 달리 이 HF는 금융위원회 산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과 거시경제를 모두 배우기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6개월 인턴에 대한 부담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그쵸?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6개월 근무면 필리 공부는 언제 하냐라는 걱정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합격자들의 데이터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집이나 독서실에서 이 이론으로만 이 글러 배운 금융을 공부한 친구들보다는 이 인턴과 필기를 병행한 친구들의 합격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경험으로 쌓은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DSR 규제가 어쩌고 저쩌고를 외우는 것보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에게 고객님 스트레스 DSR 때문에 한도가 줄어드실 수 있어요 라고 한번 제대로 설명해 보는 것이 훨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곧 필기이자 면접 공부가 되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몰입도의 차이가 다릅니다. 하루 종일 공부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턴 퇴근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반드시 해낸다는 마음으로 밀도 있게 공부한 분들이 결국 승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전화 민원으로 배우는 진짜 금융이에요. 이 HF 인턴을 단순 보조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전화 한 통화 한 통화가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써먹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규정들을 공부했던 걸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한 고민들이 결국 면접 답변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또 인턴 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접이 잡히거나 그쵸 인턴 하다 보면 주변 이 팀장님들 또 회사 사람들한테 굉장히 눈치가 보일 텐데요. 이 현실적인 이 장점은 청년 인턴에게 매우 열려있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타 금고 면접이 잡혔을 때 눈치 보며 이 연차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와 연차 사용은 물론 이 선배님들의 따뜻한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 금공 너무 어려워서 지원하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품이 어떤 효과와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정말 쉽게 저희 457딥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소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 HF 기업 분석 자료를 먼저 보시고 이 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업 분석 자료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풀이를 진행하기에 앞서 작성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완성된 인재란 느낌보다는 성장형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인턴 채용 공고, 그쵸? 인턴 채용이기 때문에 인턴을 뽑는 이유는 더 잠재력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컨셉을 정해주세요. 자기소개부터 면접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조하는 이 457 딥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소서가 방향성이 맞는지 소재는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점검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가 궁금하다면 457딥 기업 분석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1번 문항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을 볼까요? 잡력하고 문항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작성 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목표를 묻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데 있어 먼저 기관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주거안정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칫 한국주택금융공사를 LH와 혼동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하지만 HF, 그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직접 짓는 곳이 아니라 금융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민들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금융기관입니다. 가끔 정말 잘 쓴 자소서인데 불합격했다는 이유를 보면 금융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서술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주택을 담보로 한 서민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소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의 키워드는 이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이 생애주기별 자금 계획과 건전한 대출 구조, 또 안정적인 노후 소득 등 이러한 금융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이 기관에, 이 공사에 맞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을 제공해드리고 싶다가 아니라 금융이라는 이 수단으로 주거 사다리를 놓아드리고 싶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거창한 성과보다 직무적 성장을 목표로 작성해 주세요. 7명 인턴 전형은 지원자가 공사에 와서 성과를 기대한 자리가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의 직무를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도 취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사의 발전에 막 이바지하겠다 이런 치상적인 포부보다는 인턴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갖춘 이 예비 금융인으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턴 업무와 연결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막연한 목표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인턴이 실제로 수행하게 될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을 때 면접관들은 이 지원자는 우리의 일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인턴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3가지로 해보았는데요. 첫째로 서류 검토 지원 업무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소득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 확인, 이런 것들을 상품값이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게 될 텐데요. 단순 서류 확인 작업이라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이 오가는 대출의 첫 단추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이 규정에 입각한 정확한 검토 능력을 기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써볼 수 있는 이 목표는 업무 중에는 자격 요건 조회 업무입니다. LTV, TSR 등의 제출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심사되는지 이 살아있는 여신 심사 프로세스를 익히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주택 시세를 조회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며 실제 고객의 소득과 부채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익혀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 이론과 이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여신 심사 프로세스 전반을 이해한 실무 지식을 습득했다는 방향으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고객 응대입니다.
대출 진행 상황 안내부터 부적격 사유를 설명하고 또 필요한 서류부터 미비 서류까지 안내하는 업무를 하게 될 텐데요. 어렵고 복잡한 금융 용어를 고객의 언어로 순화해서 전달하고 이것들의 발생하는 고객의 불안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금융 소통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보세요. 인턴은 대출 진행 상황을 묻는 고객이나 아쉽게도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고객에게 그 서류를 안내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용어를 이 고객의 입장에 순화해서 전달하는 것이 결국 이 내가 정규직으로 입사했을 때 그런 안목을 기르고 있다. 길렀다는 노하우를 쌓을 수 있다고 말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작성 포인트를 바탕으로 어떤 순서로 글을 전개하면 좋을지 이 작성 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 및 개인적인 목표를 두 가지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평가에는 수백 시청자의 자소서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두 가지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핵심을 보여준다면 그 뒷 이야기들이 예측이 되고 가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단지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최근 기사에 대한 행보만 줄줄줄 나열한다면 진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에서 기반하는 이 주거금융 지원에 대한 관심도와 가치관, 직업관 등 금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주금공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온 흔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개인적인 목표를 작성해 주세요. 자, 직무 이해도를 이걸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데요. 인턴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며 여러분이 이번 인턴을 통해서 이 막연한 경험이 아니라 지원자가 직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금융인, 이 미래의 주택금융공사 직원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도 함께 담아주세요. 자, 그럼 합격자 소설을 활용한 완성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 및 개인적인 목표를 두 가지식으로 제가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금융상품이 어떻게 사회적 안전판이 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배우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라고 두 가지로 작성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이 포인트를 잘 잡고 있죠. 명확한 목표를 먼저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사가 추진하는 인구 감소 지역 이주 시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은퇴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최근 공사가 추진하는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실거주 요건 완화하는 이 행보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짚고 있죠. 자, 그리고 경작 수업에서 고령화 사회의 자산 유동화 필요성을 배우며 이론이 아닌 실제 정책이 고객의 삶에 적용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작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인턴으로서 이 제도의 변동 상황과 그쵸? 그 다음에 이 대학 수업에서 본인의 느낀 점까지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턴으로서의 목표입니다. 인턴으로서 제도와 규정에 대해 고객에게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실거주 완화 제도는 혜택이 크지만 담보주택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 등 절차가 복잡해 고령 고객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먼저 짚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더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무인복지관 봉사활동 경험을 살려서 복잡한 금융 용어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는 맞춤형 안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말한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 방법을 터득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 선배님들의 민원 응대 현장을 직접 관찰하면서 이론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채울 수 있는 비법을 배워 제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론에서 이렇게 A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현장에서는 쉽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 그렇죠? 고객들의 성향도 있고 정말 돌발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이론만으로는 체득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그 고객의 막막함을 해소해드리고 공사의 따뜻한 정책이 국민에게 온전히 닿을 수 있는 인턴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른 두 번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정성 관리와 심사 원칙을 배우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라고 작성되어 있어요. 그쵸? 최근 가계대출 규제로 보금자리론, 그쵸? 급등으로 인해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공사의 건조성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최근 두 번째입니다. 자,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와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금자리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쵸? 명확하게 이 현재 상황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쵸? 이해도를 높이고 있죠. 그래서 민간 금융에 위축될 때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공사의 업무를 통해, 그쵸? 이 공사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진정한 포용금융의 가치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금리 인상기에도 50년 만기 상품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는 이 공사의 막중한 역할에 대해서 깊은 인사를 받았고, 저 역시 국민 주거금융의 의미를 되살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라고, 그쵸? 인턴으로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 동기, 그쵸? 왜 주택금융공사인지. 자, 이런 방식으로 현재 경제 이슈와 이로 인한 공사 역할까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여신심사의 정석을 습득하고 싶습니다. 라고 두 갈씩으로 작성했어요. 자, 여신심사에 대해 습득하는 목표를 제시했죠.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해야 합니다. 자, 첫째, LTV, DSR 규제가 실제 대출한도 산정이나 보조의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쵸? 공사의 업무 매뉴얼과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선배님들의 정확한 심사를 보조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둘째, 이 무결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택금융은 고객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된 서류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이 복잡한 제도를 고객이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안내해 이 공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인턴이 되겠다고 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했어요. 자, 네, 이렇게 1번 문항이 완성된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이 여러분들도 제가 완성된 예시 작성 포인트, 방향 등들 이 가이드에 맞춰서 한번 완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457 딥에 여러분들 경력기술서부터 이 전문항 모두 풀이 완료되었습니다. 합격 자소서 예시도 보시고요. 또 기업 분석까지 모두 함께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자소서 완성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작성하신 자소서를 저희 457 피드백 첨삭을 통해서 완성도를 한번 높여보세요. 실제로 지금 주택금융공사 인턴 첨삭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을 보시면요. 그리고 이 현직자 서비스도 저희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현직자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면서 이 공교원 멘토님들한테 1대1로 질문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여러분들 저희 457 대비 핵심 자료들을 함께 제시해 드리면서 합격률을 함께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상으로 항목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